그 시각 승리를 거둔 하스드루발과 마고는 막사 안에서 조용히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승리를 축하하는 병사들의 함성은 진영 곳곳에서 들렸지만 그들의 얼굴엔 승리의 기쁨만큼이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 로마군을 무찔렀다고 해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하스드루발의 목소리는 낮고 어두웠지. 그는 스키피오의 죽음으로 인한 로마의 복수를 예상하고 있었거든. 마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 푸블리우스가 죽었다면 그 동생 그나이우스가 더 강력히 복수하려 할 거야. 우린 이 승리를 이용해 한니발 형님께 지원을 보내야 해. 두 사람은 승리를 거둔 순간에도 그 뒤에 도사린 위험을 직감했어. 로마와의 전쟁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 승리가 카르타고의 어떤 전환점이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 그저 전장에 차가운 시신들만이 남아 말없는 경고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날이 밝자 병사들은 전장의 흔적을 서둘러 정리했어. 로마 병사들의 시신을 매장하고 부상자들을 돌보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했지. 하지만 전장의 기억은 병사들 가슴속 깊이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어. 스키피오의 죽음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이 얼마나 잔혹하고 끈질기게 이어질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어. 그리고 이 전투가 끝난 뒤 양측 모두가 다음엔 누가 쓰러질까 하는 질문을 품게 되었지. 전쟁이 가져오는 잔혹한 순환은 그렇게 끝없이 계속되었어. 전투가 끝난 뒤 이베리아의 드넓은 들판 위엔 숨막히는 침묵만 남았어. 잔혹한 전투의 여운이 마치 거대한 무게처럼 눌러앉아 있었지. 전장의 흙바닥은 피와 땀으로 진득하게 젖어 있었고 새벽 안개는 천천히 걷히며 참혹한 광경을 선명하게 드러냈어. 마고는 말을 타고 전장을 돌아보았어. 카르타고군 병사들은 승리의 함성 대신 지친 숨소리와 말발굽 소리만을 내며 묵묵히 움직였지. 적군을 완전히 분쇄했지만 마고는 이 승리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어. 로마의 두 장군 푸블리우스와 그나이우스 스키피오 형제가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 승리가 카르타고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더 큰 보복의 가능성을 직감했어. 그 시각 로마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카르타고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승리의 쾌감보다는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어. 아무리 전쟁에 익숙해진 병사들이라도 이렇게 많은 죽음 앞에서는 말이 없어졌지. 쓰러진 로마 병사들의 손엔 끝까지 놓지 않았던 무기가 있었고 눈은 차갑게 굳은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 전장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같았지. 병사 한 명이 그나이우스 스키피오의 시신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을 때 주위의 시선이 모두 거기로 쏠렸어. 로마의 강력한 저항을 상징했던 그 장군의 얼굴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지. 마고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 그는 승리를 얻었지만 또 다른 전투가 얼마든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한편 이 전투에서 로마의 두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로마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어. 로마의 시민들과 원로원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복수의 맹세를 다지며 다시 무기를 잡았지. 특히 두 장군의 죽음으로 로마는 이베리아 전선에서 큰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어. 카르타고군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한니발이 이끄는 이탈리아 전선에 새로운 희망을 보낼 준비를 했지만 이 승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병사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 마고와 하스드루발은 남겨진 병사들을 모아 다음 작전을 논의했지만 이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길고 힘겨운 싸움이 될지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지.
그날 승자와 패자 모두가 같은 전장의 흙 위에 섰어.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전투로 나아가야 했고 죽은 자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혔지. 결국 전쟁의 끝에 남는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어. 잔혹한 전투가 끝나고 흙먼지와 피비린내는 여전히 진동하듯 전장에 깔려 있었어. 거칠게 찢긴 대지 위엔 차갑게 식어버린 병사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고 한때 뜨거웠던 피는 이제 굳어 어두운 흙바닥에 검붉은 점을 찍으며 굳어가고 있었어. 시체 위로 내려앉은 까마귀 떼가 흉물스럽게 울며 배고픔을 달랬지만 아무도 그걸 쫓아낼 힘조차 없었어. 끔찍하리만치 적막한 공기가 전장 위를 누르고 있었지. 살아남은 자들은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질 만큼 처참한 상태였어. 군단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시신으로 발견됐고 병사들을 이끌어줄 인물도 사라져버렸어. 누구도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것이 죄책감처럼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어.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백인대장이 몸을 일으켰어. 얼굴에는 말라붙은 피와 흙먼지가 엉겨붙어 있었고 한쪽 눈 위로 길게 찢어진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 더는 쓰러질 수 없다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절박한 의지가 눈동자에 강렬히 맺혀 있었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줄을 맞춰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듯 갈라지고 메말랐지만 단호함만은 살아있었어. 그는 쓰러진 동료를 흔들어 깨우며 겨우 서 있는 병사들을 다독이고 대열을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서 멈추면 우린 모두 죽는다. 라고 반복하며 이미 산송장 같은 병사들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어. 밤이 깊었고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 이대로라면 철수하는 것조차 들켜 또다시 무참히 학살당할 게 뻔했어. 북소리조차 울릴 수 없었고 작은 불빛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았어. 병사들은 달빛 아래를 기어가듯 나아갔어. 그 모습은 한때의 로마 군단이라기보다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떠도는 유령 행렬처럼 느껴졌어. 부상으로 다리를 절뚝이는 병사들이 동료의 어깨를 붙잡고 간신히 따라왔어. 낡은 갑옷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들의 억눌린 신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지. 백인 대장은 앞장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땀이 범벅이 된 얼굴에선 단호함을 버리지 않았어. 새벽녘 에브로강의 희미한 물안개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가 다시 멈춰 섰어. 흐릿한 달빛 아래 드러난 병사들의 모습은 참혹했지. 전투 시작 때의 위엄과 강인함은 어디로 갔는지. 그 자리에 남은 건 상처투성이, 몸뚱이와 두려움에 떨리는 눈빛뿐이었어. 백인 대장은 시선을 강물 너머로 고정한 채 말했어. 이 강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을 볼 수 없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켰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오직 살아야겠다는 원초적인 본능으로 움직였지. 차가운 강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살갗을 찢는 듯한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까지 퍼졌어. 마치 죽음의 경계를 건너는 것처럼 병사들은 한 발 한 발 위태롭게 강을 건넜어. 마침내 북쪽 기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돌아봐 강 건너편을 바라봤어. 거기엔 어둠 속에 버려진 시신들과 흩어진 무기들이 어렴풋하게 보였어. 병사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 로마군의 8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장이었으니까. 백인 대장은 남은 병사들의 출석을 불렀지만 소리는 산발적으로 끊기다 결국 더는 이어지지 않았어. 이게 전부야. 그는 중얼거리듯 되뇌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 한때의 영광은 강 건너 흙더미와 시신으로 변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미 망령 같은 얼굴로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강물 위로 떠오른 아침 햇살이 이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어.
고요한 아침의 평화가 역설적으로 비극과 슬픔을 더욱 날카롭게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 백인 대장은 끝내 무릎을 꿇지 않고 로마의 깃발을 움켜쥐었지만 그의 눈가에 서린 눈물은 강물처럼 얼어붙은 채 흐르지 못했어.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지. 살아남은 병사들이 다시 상처를 씻고 일어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 단지 로마 본국에서 내려질 명령과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보다 강력한 현실이었지. 실패와 상실의 아픔이 바로 그것이었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이자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내면의 두려움이기도 했어. 구름은 마치 시커먼 먹물처럼 하늘을 덮었고 로마군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흙먼지와 피비린내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핏자국처럼 전장을 뒤덮고 있었어. 한때 무적이라 불리던 로마의 병사들은 지금은 비틀거리며 서로의 어깨를 붙들고 강가로 다가왔어. 차가운 밤 공기가 찢긴 상처마다 들러붙었고 시체들 위로 까마귀의 비명이 허공을 찢듯 울렸어. 그들이 거둔 패배는 마치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처럼 타들어갔어. 흙과 피,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그 장소에서 유일하게 불타는 듯한 눈빛을 지닌 이는 백인 대장이었어. 그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날카롭게 살아있었어. 그는 갈라진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쉽게 주저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병사들은 무너진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 아무 대꾸도 없었어. 오직 절망만이 깃든 침묵과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메아리쳤지. 달빛만을 등불 삼아 그들은 무너져가는 행렬을 간신히 재정비해 에브로강을 건너야 했어. 발밑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물은 금방이라도 몸을 삼킬 듯 위협했고 몇몇 병사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며 물속을 걷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어가듯 나아갔어. 강을 건널 때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어두운 물 위에 붉은 꽃잎처럼 흩어졌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마지막 흔적 같았어. 강의 북쪽 기슭에 가까스로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하나둘 주저앉아 거친 숨을 토했어. 새벽녘 안개가 피어오른 건너편의 전장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 그곳에선 아직 전우들의 시체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 대열을 추스르던 백인 대장이 힘겹게 소리쳤어. 남은 자가 이것뿐인가? 그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못했어. 전투에서 형제마저 잃은 그는 이미 울분과 슬픔으로 온몸이 뒤틀린 듯했어. 얼굴을 가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동이 트는 강가 너머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비통한 절망의 징조처럼 느껴졌지.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상실감은 결코 쉽게 씻겨나가지 않을 상처처럼 가슴 속 깊이 박혔어.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모른 채 주저앉아 있었어. 백인 대장은 다시 일어나 깃발을 쥐었지만 그의 손은 너무도 떨리고 있었어. 그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아래엔 강으로 쓸려 내려온 진흙과 피가 뒤섞여 끈적이는 흔적을 남겼어. 동이 트자 강물 너머 남겨진 전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곳엔 아직도 전사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메아리치는 듯했어. 모든 게 무너졌어. 누군가가 낮게 읊조렸고 그 말은 병사들의 귓가를 파고들며 더욱 무거운 침묵으로 내려앉았어. 이제 병사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로마의 위엄이 얼마나 덧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절감했어.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에스파냐에서 쌓아 올렸던 8년의 노력은 불과 하루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지. 그때 흙바닥을 짚고 앉아있던 한 병사가 눈을 들어 흐릿한 하늘을 바라봤어. 하늘은 무심한 듯 푸르렀지만
그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이미 붉게 물든 비극의 흔적뿐이었어. 병사들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고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는 마치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듯했어. 패잔병들에게 남은 건 이제 오직 기다림뿐이었어. 로마에서 보내질 새로운 명령, 아니면 버려진 채 방치될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일이었지. 그들은 다만 상처를 치료하고 죽어버린 동료들을 묻으며 살아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희망만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이들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패배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게 분명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서 병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리고 희망을 잃어야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 다만 그 순간 그들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적군의 승전가가 흐릿하게 들렸고, 그것은 이들의 상실감을 더욱 아프게 쑤시는 소리였어. 강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던 붉은 아침 햇살은 마치 이들의 실패를 축복하듯 차갑고 잔인하게 빛났어. 짙은 안개가 깔린 새벽, 한니발은 식은 땀에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났어. 천막 안은 숨이 턱턱 막힐 듯 무거웠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서늘한 얼음장 같았어. 그 꿈속엔 죽은 자들의 얼굴이 뒤섞여 있었지. 그들이 입을 벌리면 검붉은 강물이 흘러나왔고 귀가 터질 듯 울리는 그들의 절규는 한니발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어. 밖으로 나온 한니발의 앞에 펼쳐진 것은 짙게 깔린 안개와 숨 막히는 적막뿐이었어. 천막을 둘러싼 숲과 계곡은 흐릿한 윤곽으로만 어슴푸레 보였고, 멀리 보이는 전사들의 천막은 어둠 속에서 마치 수많은 무덤처럼 보였지. 간혹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실루엣은 죽은 자들의 원혼이 몸을 비트는 듯한 환영을 자아냈어. 그때였어. 먼 곳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허공을 때리듯 다가왔어. 소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정찰병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천막으로 뛰어들어왔어. 그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어. 로마가 네로에게서 지휘권을 빼앗았어. 이제 스키피오 가문의 막내, 그 젊은이가 사령관이 될 거래요. 한니발의 온몸이 순간 굳어버렸어. 스키피오. 그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전장과 쏟아지는 피비린내가 그의 눈앞을 뒤덮었지. 오래전 에스파냐의 흙탕물 위에서 아버지와 숙부의 내장을 흩뿌리며 찢어 죽였던 그 지독한 순간이 다시금 현실처럼 떠올랐어. 칼이 살갗을 찢고 들어갈 때의 끈적한 감촉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라진 적의 마지막 눈빛이 한니발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났어. 마치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 놓듯이 말이야. 복수의 칼날을 품은 어린 장수라. 로마도 미쳤군. 한니발은 떨리는 손끝으로 지팡이를 쥐고 일어섰어. 그의 얼굴 위로 일렁이는 등불의 그림자는 거대한 맹수의 형상처럼 비틀리며 춤을 췄어. 안개가 그의 주변을 휘감았지만 한니발의 눈빛만큼은 그 무엇보다 날카롭게 빛났어. 부관들이 서둘러 다가와 물었어. 목소리마다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